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의 또래 관계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선별 검사를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보통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또래보다 느리고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사소한 다툼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더욱 위축되거나 고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택적 한몫을 보이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지가 필요한데요. 부모님이나 교사 그리고 전문가가 아이들의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능검사나 선별검사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첫째, 부모님들은 검사 결과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으로 작용할까봐 매우 걱정하세요. 그래서 지능이 낮다라는 라벨이 붙어서 아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검사 결과가 자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세요.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부모님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해요. 그렇지만 경계선 지능에 관련된 정보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인식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검사가 자녀의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를 통해서 자녀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서 검사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비용이나 검사 비용이 느껴지거나 조금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죠. 어찌되었건 자녀의 지능검사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더라도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다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센터에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 오게 되기까지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래 관계나 학업 수행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를 겪는데, 특히 학업 능력보다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친구들에 대한 폭력 상황이나 오해,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폭력을 좀 당하는 경우들, 아니면 고립된다거나 왕따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겪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지금보다 더 뭔가 명확성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과 편견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검사는 우리 아이의 현재의 위치를 이해하고 성장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는 결코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혼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시고 끙끙 앓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요. 바우처를 통한 국가 지원이나 교육청을 통한 바우처 지원 등이 있고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런 지원을 어디서 알아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까운 상담센터 가셔서 이런 정보들을 좀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상담도 받으시면서 이런 정보들도 좀 모아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원이 있나 이런 정보들도 좀 모아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좋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으시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부모님과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겠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